네, 근데 환자분 케이스 엄청 많이 가져오셨어요. 좀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죠. 사실 그냥 연예인 사진으로 하면 제일 편한데 이거 영상에 내면은 우리가 소송 걸리고. 안녕하세요, 드림 프렌즈 여러분. 저는 드림성형외과 박이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 수술, 그 이후에 실제 환자들의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실제 사진을 보며 설명드릴 거고요. 모든 사진은 보정이 전혀 안 된 100% 원본 사진임을 알고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첫 번째는 수술 후에 얼마나 부을지, 그리고 그 붓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빠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수술 전 사진인데, 수술 전에도 코 모양이 상당히 예쁜 편이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라인이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끝이 조금 더 라인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오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수술 후에는 다음날 오셔서 코 안에 있던 패킹을 빼고 4일째 와서 코에 있는 부목을 제거를 하고 7일째 실밥을 뽑게 돼요. 사진은 실밥을 뽑은 직후의 모습이고, 여기서 보면은 콧대부터 시작을 해서 눈 주변까지 멍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코 밑에 상처 같은 경우는 지금 실밥을 뽑은 자국이 아직은 선명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끝 같은 경우도 수술 전보다 좀 뭉툭하고 뚱뚱해 보이고, 코끝 방향이 살짝 이렇게 위로 들려 있는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아래쪽이 붓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가 직후에는 들려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사진은 한 달째 사진이고, 전반적인 붓기는 많이 빠져서 여기 콧대에 아직도 좀 붓기가 있고, 코끝 요 위쪽 그리고 요 옆쪽에 잠붓기가 조금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코끝 자체도 아직은 살짝 들려 보이며, 여기 밑에 보면 실밥을 뽑았던 그 흉터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3달째 된 사진이고, 사실상 거의 모든 잠붓기까지 빠져서 이 상태로 평생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시점입니다. 정면에서 볼 때 요 옆쪽에 있던 잠붓기들이 많이 빠졌고, 이쪽 라인에서도 완전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빛 반사 라인, 그리고 여기서 빛 반사되는 요 라인이 선명해져서 코의 라인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코 수술의 최대 단점인 코의 흉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평생 남는 흉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수술 후 일주일째 사진인데요. 실밥을 뽑은 직후 사진이고, 실밥 자국들이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은 붉은 기운이 조금 없어지면서 짜잘한 실밥 자국들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고,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약간의 굴곡, 약간 불구슬한 느낌이 조금은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한 달째 사진인데요. 아까 일주일째보다 굴곡은 더 많이 없어지고, 붉은 기운은 거의 화장을 하면 커버될 정도, 그 정도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수술 후 3개월째 사진인데, 이 정도 되면은 저희도 수술을 했나 안 했나를 볼 때 정말 가까이서 집중을 해서 봐야지 간신히 보일 정도인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참고용으로 비개방형 코 수술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비개방형의 경우는 요 코 안쪽으로만, 여기 살짝 빨간 부분 이쪽으로 해서 요 코 안으로 절개를 합니다. 한쪽만 절개를 하고 가운데를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술 후 한 달 차인데도 아무런 흉터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분들 코 라인을 좀 다양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직반 라인을 해주세요 한 다음에 저는 이런 사진이 좋아요 보여주면은 그게 직반 라인이 아니라 직선 라인이거나 반버선 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직선과 직반 라인, 그리고 반버선 라인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진은 저는 직선에 가까운 직반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라인입니다. 콧대 자체는 거의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코끝까지 높이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은데, 코끝 전에 여기 살짝 끊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받았을 때 코끝에만 살짝 포인트가 갈 수 있게, 대신에 옆에서 봤을 때는 곡선이 아닌 자연스러운 라인을 이야기하고요. 딱 얼핏 보면은 직선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45도에서 봤을 때 코끝에 포인트가 조금 살아있는 이런 라인을 이야기합니다. 아까의 케이스보다 조금 더 화려한 라인을 원하신다면 선명한 직반 라인을 추천드리는데요. 케이스의 경우는 아까보다 코에서 코끝으로 떨어지는 각도 자체도 조금 더 서 있고, 코끝의 포인트도 콧대 라인에 비해 확연하게 높이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콧대 라인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라인보다 코끝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화려한 코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를 더 선호하시게 됩니다. 반버선 라인은
보기는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있고 자칫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적당한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수술 전에 콧대가 굉장히 낮고 코끝도 같이 낮으면서 콧볼은 조금 넓은 그런 형태였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콧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콧대에 높은 실리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직선이나 직발 라인으로 하려고 하면은 코끝이 많이 더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콧볼이 넓기 때문에 코끝이 어느 정도 높이가 가져가 줘야만 콧볼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콧대보다 코끝을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이어지게 디자인을 합니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아까 분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코의 곡선이 이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미간 부분은 최대한 높이면서 아래로 갈수록 더 높아지게 이런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고 코 길이가 워낙 짧고 앞쪽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 길이도 같이 연장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그 차이가 딱 보이는데 콧볼 축소를 같이 안 한 분이신데도 콧볼이 줄어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이쪽 위에 있던 코끝의 포인트가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자분 사진인데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좀 곧고 시원하게 뻗은 직선 라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수술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보다 좀 아래로 꽂히는 느낌, 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강조를 드리고요. 시작점을 여성분들보다는 조금 높게 가져갑니다. 아까 다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쯤에서 콧대가 시작한다고 하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눈썹 바로 아래쪽까지 조금 붙여서 가운데 눈과 눈 사이의 라인을 조금 살려주고 이 직선이 약간 길게 끝까지 뻗어가는 모양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 케이스는 참고용으로 가져왔는데요. 콧볼이 넓으면서 코끝이 낮으면은 코끝을 많이 올리면서 콧볼 축소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지만 콧볼이 넓은데 코끝도 높은 경우에는 코끝을 더 많이 높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콧볼 축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콧볼 축소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은 요 바닥 쪽이 넓었던 게 콧볼 축소만으로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 아직은 뭐 한 달째여서 흉터는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까 가운데 흉터처럼 대부분 안 보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케이스들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 경과와 라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보다 다양한 후기들이 궁금하시면 드림성형외과 홈페이지나 각종 어플들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림성형외과 박이현 원장이었습니다.